안녕하세요. 저는 미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인지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여기라도 털어놓으려고요. 누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랬다고 믿었죠. 인화는 제 여동생이고 나이는 많아도 아직 덜렁거리는 성격이라 가끔 애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너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요새 들어 점점 불안해지고 이게 무슨 악몽인가 싶어요. 며칠 전 밤이었어요. 인화가 저한테 와서 자꾸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외롭다고, 남편도 없고 이제 세진이랑 둘이 사는 게 힘들다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짠한 마음이 들었죠.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술도 마셨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인화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술 기운에 자꾸 자기 아들, 세진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애정 어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세진이가 요즘 너무 잘생겨졌어. 이런 말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 있죠? 근데 그냥 술 취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인화가 갑자기 울더니 미수가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요즘 세진이만 보면 남편 생각이 너무 나. 그 자식이랑 똑같이 생겨서 미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죠. 어이가 없어서 야, 그게 무슨 개소리야? 너 진짜 술 많이 마셨나 보다 하고 웃어넘기려고 했죠. 근데 인화가 진지한 표정으로 아니야, 진짜야. 나 그날 세진이 방에 들어갔다가 내가 어떻게 할 뻔했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순간에 뭔가 싸늘해지더라고요. 너 제정신이야?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하고 화를 냈죠. 근데 인화가 자꾸 울면서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는 묻지 않고 얼른 재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씻고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머릿속에서 자꾸 인화 말이 맴도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제가 인화 방을 슬쩍 봤는데 애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인화가 저한테 와서 또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미수가, 나 진짜로 미쳤나 봐. 어젯밤에 세진이 자고 있는 거 보는데 내가 손이 가더라. 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겁니다. 그 순간 진짜 뭔가 끊어질 뻔했어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진짜 미쳤어? 당장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소리쳤어요. 근데 인화가 그걸 듣더니 울면서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이상한 거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제발 날 도와줘. 이러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날 얘기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우리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뒤틀린 건지, 인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세진이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 불안해요. 얘가 그걸 알면 어떡할지도 모르겠고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으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숙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사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여동생 인화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진짜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인화가 미친 건가 고민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인화를 멀리하게 됐어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같은 집에 있는데도 뭔가 꺼림칙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세진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애가 아직 어리니까 괜히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근데 인화는 무슨 생각인지 자꾸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점점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인화가 방에서 나와서 저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인화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수가, 너 요즘 세진이한테 신경 좀 더 써봐. 애가 크니까 정말 잘생겨지고 남자로서 매력이 넘쳐나더라. 요즘 그 애랑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너 진짜 제정신이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하고 화를 냈죠. 근데 인화는 전혀 개의치 않는 얼굴로 그냥 하는 말이야. 너도 한번 봐봐.
요즘 세진이 참 매력적이야. 이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듣고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며칠 후였어요. 그날은 제가 야근이 있어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땐 거의 자정이 다 됐는데 집이 조용한 거예요. 다들 자고 있겠거니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근데 이상하게 인화방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전과는 달랐어요. 마치 누가 억눌러서 신음하는 소리 같다고 해야 하나. 저는 뭔가 이상해서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근데 그 순간 저는 진짜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화가 세진이랑, 아니, 이건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인화가 그 애랑, 여기서부터는 차마 쓰기도 어려워요. 세진이는 자는 것 같았고 인화는 그 애 위에 올라타서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저 문을 닫고 방으로 도망쳤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아니면 이건 정말 현실이야?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당장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다음날 아침 인화는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날 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평범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더 소름 끼쳤어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화를 피했어요. 세진이한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세진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제가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너무 돼요.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화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사랑하던 사람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희는 사내 연애를 해왔는데요.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말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한 유부남이에요. 이런 일탈은 인생에서 처음이었는데 정말 짜릿하고 황홀했습니다. 약 5년 전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이었어요. 키는 약 160cm 정도의 적당히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똘망똘망한 눈빛은 지나가는 남자들을 모두 한 번씩 뒤돌아보게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그 신입사원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진짜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삼겹살을 아주 좋아하셔서 회식은 항상 삼겹살집으로 정해집니다. 남자 직원 중 막내인 저는 미리 가서 자리를 준비하고 다른 직원들은 그 사이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6년 차라도 막내라 귀찮은 일은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10명 조금 넘는 직원이 있는데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도중에 갑자기 신입사원인 그녀가 제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고 신입사원이 웃으며 말을 걸 때마다 심장 소리가 더 커져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제 첫사랑과 너무 비슷해 보여서 더욱 끌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막내라서 고기를 열심히 구워야 했습니다. 고기를 굽는 동안 나도 모르게 신입사원에게 먼저 손이 가더군요. 조금이라도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만 챙겨주게 됐어요. 고기도 먼저 접시에 담아주고 술잔도 반 정도만 채워줬죠. 신입 여직원을 지금부터는 그녀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그녀가 저에게도 좀 먹으라고 권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그녀에게 인사 한마디 해보라고 했고 그녀는 일어나면서 부끄러워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예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에게 받은 술을 잘 받아 마시던 그녀의 얼굴이 어느새 붉어졌습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그녀는 더욱 귀여워 보이더군요. 기분이 좋아진 듯 저에게 활짝 웃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도 고기 많이 드시고 저랑도 잔을 나눠주세요 라고 말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며 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결혼 여부, 저희 취향 등을 물어보더군요.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차 회식이 끝나고 사장님은 기분이 좋으신지 2차로 노래방을 제안하셨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터라 다른 사람들이 노래할 때 맥주를 마시며 속만 태웠습니다. 사장님께서 신입 직원에게 분위기를 띄우라고 하셨고 그녀는 열심히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잘 어울렸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저는 선배들을 챙기며 정리를 도왔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녀가 고마움을 표하며 나중에 우리 둘이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누웠지만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를 보며 오랜만에 느끼는 이 설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나중에 술 한잔하자는 제안이 계속 마음에 남아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제 자리에는 음료와 함께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숙취해소 음료 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고 작은 글씨로 오늘 시간 있으세요? 라고 추가로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를 보고 주위를 둘러보며 눈치를 보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와 술을 마시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이 선 후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 오늘 형님이 할 얘기가 있다며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와이프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일이 있는 건가? 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감정을 다스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와이프는 알겠어. 만나서 얘기 잘하고 와. 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거짓말로 인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는 감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술을 사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오늘은 시간이 정말 안 간 것처럼 느껴졌고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눈인사를 나누며 퇴근 후 함께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처음엔 둘이서 마시는 자리가 조금 어색하고 서로를 살피는 듯했지만 술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편하게 대하며 말을 놓았고 저도 그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점 더 친밀해져 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실제로는 애교도 많고 솔직하며 화끈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본래 무뚝뚝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아내와는 다른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소문이 날까 봐 여러 장소로 옮겨 다니며 몰래 만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술 친구, 예쁜 동생으로 지내려 했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 사이에는 점점 애틋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동생으로만 생각하자고 다짐했던 제 마음은 이미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를 여자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미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저와의 편안한 대화와 잘 맞는 성격 때문에 너무 좋아한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너를 너무 늦게 만난 것 같다고 그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끌리며 시간을 보냈고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우리는 노래방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일찍 집에 가서 쉬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가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고 술이 아직 모자라다며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뭘 쉬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모텔에서 잠깐 쉬다가 한 잔 더 하자고 했어요. 저는 당황해 그녀를 쳐다봤고 그녀는 왜 싫어? 라며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에 이미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모텔로 향했고 방에 들어서자 와이프 생각은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미 저는 그녀와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적인 몸매를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황홀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성감대를 탐색하며 사랑을 나누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그 순간은 너무나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저희는 모텔을 나와서
이런 만남을 자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퇴근하면 술 한잔하고 모텔 대시를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더 스릴 넘치고 재미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행복한 시간들 때문에 요즘 야근이 잦아진다며 서운해하는 와이프는 생각에서 멀어졌습니다. 저희는 탕비실에서 또는 계단에서 몰래 만나 서로를 탐하고 키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만남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만나자는 요청이 줄어들고 대화도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만남을 제안하지 않는지, 제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마음이 식었나 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명품을 선물로 준비해서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선물을 준 후 다시 예전처럼 그녀와 가까워져 그녀의 속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다시 줄어들던 중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회사 선배와 그녀가 함께 걷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들었지만 그럴 리 없다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점점 줄어들고 그녀가 저를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한 선배의 형수가 찾아와 오자마자 어떤 년이랑 바람을 피웠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형수를 쳐다보는데 형수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너구나라고 말한 뒤 그녀에게 싸대기를 3개 내리쳤습니다. 그녀가 충격에 몸을 떨었고 그녀는 남편 간수 못한 게 자랑이냐? 당신이 뭔데 나를 때리려 하냐? 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형수는 흥분해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간통죄로 고소할 거라고 라고 소리쳤고 회사 선배는 형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표정과 목소리로 구경 왔어요? 뭐 그렇게들 쳐다보고 난리야? 라고 소리쳤고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불륜 행각 버렸던 사람으로서 가슴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그녀에 대한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했던 그녀에 대한 마음이 아프기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회사 선배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본 그 선배가 아니라 다른 선배와도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그녀와 관계를 맺은 남자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것을요. 그들 모두 그녀에게 명품을 선물했다고 하더군요. 나도 그녀와 자주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언제 만나는지 의문이었죠. 그런데 형수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난 후에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정말 마음이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했던 그녀가 생각나요. 연락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